뭐 경기 안 좋다고 인사 같은 건 안 해도 돼. 인사 같은 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예, 얘기하시죠. 일단은 그거죠. 오늘 2,358포인트. 맞습니다. 예. 오늘 장이 추석 예상과는 끝나고. 달리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이 된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 궁금한 게 이렇게 하루하루 내용을 하는 게 예. 중요할까요? 사실은 안 중요해요. 그래요? 사실은 안 중요하고 네. 좋은 주식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주식 시장의 사이클이 한 언제까지 갈 거냐. 근데 최소한 내년까지는 상승 사이클이다. 이러면 한번 조정 받으면 둘 중에 하나죠. 좀 견디든지 아니면 조금 더 사든지. 네, 그렇죠. 어차피 다시 회복한다고 하면 네. 다음 주에 얼마 갈까, 다음 달에 얼마 갈까 이래서 그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시장이 궁금하고 그러다 보면 못 맞추는 거죠.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지는 않겠다. 그보다는 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했느냐가 옳고 그름을 좌우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시장을 보고 맨날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네. 내가 산 주식이 좋아야 되고 내가 산 주식이 계속 성장한다 그러면 시장 오르고 빠지고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럼 리서치 센터에서 모닝 브리프는 왜 매일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그 전국을 역시 그건 이제 가장 그 큰 고객은 기관 투자가들이기 때문에 네. 기관 투자가들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또 계속 코스피를 추종해야 되고 그 중에서 알파라고 하는데 코스피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내려 그러면 네. 어느 종목이 더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좋은지 그분들이 계속 비중 조절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저희 모닝 브리프는 기관 투자가들 때문에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개인 투자가들이 또 단기 매매 하시면서 많이 보시고는 있죠. 네, 근데 네, 네. 이제 그렇게 좀 덜 하셨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좀 급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싶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좀 장기 투자했으면 네. 그러면서 비교해 봤으면 1년, 2년 몇 달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좀 장기 투자 우량주를 장기 투자해보고 네. 주식을 볼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죠. 아. 기업의 실적이에요. 언제 전체 상장 기업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네. 터닝 올라가는지 네. 언제 내려가는지 네. 그 기업 이익이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싶어서 네.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수출. 수출. 네,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수출이 언제 돌아설까. 실적을 예. 분기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움직이는 거는 이런 월별 실적. 월별 지표나 예, 이런 예, 거를 예. 보면서 그렇죠. 수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예리한 게 아니라 얘기하신 거잖아요, 다 이미.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이 망가지고 있으면 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네. 또 기업 실적이 돌아서죠 어느 순간에 네. 경기 과열되면 또 경기를 진짜 누르기 때문에 약간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경기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이 어떤 사이클이냐 기업 실적으로 경기 네. 사이클이 어떠냐.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분하게 보고 싶으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수출이 YOY로 뭐 전월 대비 어떻게 됐냐 전년 대비 네. 어떻게 또 한국 내수가 어떠냐 뭐 실업률이 어떠냐 이제 월별 지표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예. 기업들의 실적이 결국 어떠냐. 이거 기업 실적을 보려고 아유, 이걸 보는 그럼요. 거예요. 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근데 네. 그거를 아니 제가 네. 정말 정확하게 유추하셔갖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다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기업 실적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실적을 가장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수출 지표다. 수출 지표다. 그리고 수출 지표가 막 뉴스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예, 그래서 나옵니다. 뭐 이런 거. 또 하나 더 넘어가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걸 먼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어떨 때 좋을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가? 중국하고 미국이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경기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 거기 소비를. 네. 올해 상반기하고 내년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네.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터졌는데 네.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기를 최대 시장인 미국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 경기를 볼 때 네. 올해 상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소비를 비교해 보면 네.
당연히 내년이 좋겠죠. 내년이 훨씬 좋겠죠. 네. 코로나도 치료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 훨씬 좋겠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 1분기에 올해 코로나로 완전히 막아놨었는데 네. 내년 1분기 보면은 올해 1분기 훨씬 좋겠죠. 네. 그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다 마이너스였는데 네. 지금 조금씩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내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죠. 기저효과로. 네, 기저효과로. 그러면 기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겠죠. 예.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기가 힘들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이클상으로 갑자기 또 막 이번처럼 코로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워낙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지나간다. 왜? 기업 실적이 크게 영향을 안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걸린 게 기업 이익을 그렇게 바꿔놓지 않거든요. 하여튼 지금 상태로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막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조금 시장을 멀리 보면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다. 진짜 단단한 논리의 맥락이 있고 예. 나머지 이런 잔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정보죠. 그거는 이제 정보들이죠. 너무 예. 많은 정보. 그런 거에 너무 막 이거 해서 여기 갔다가 이거 해서 막 이러지 말라는 거죠.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데이 트레이더를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혀 승산도 없는데 큰 손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죠. 작은 손인데. 네, 작은 손. 그냥 우리는 금리보다 더 나오고 몇십 프로 나오면은 재테크 하려는 건데 그 많은 걸 우리가 공부해서 막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나을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난 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는 통계가 별로 없어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지난 한 100년 동안 통계를 내보면 사이클이 계속 한 7, 8년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돌거든요. 경기 사이클이. 호황기가 오면은 또 좀 불황기가 오고 불황기가 오면은 또 경기를 또 부양해서 또 호황기가 또 오고 이게 쭉 오는데 그러면 불황기가 될 때 주가는 또 폭락하겠죠. 경제 쇼크가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또 회복하기 전부터 돈 풀고 이러면서 회복해서 또 계속 주가가 오르는데 평균적으로 주가가 불황이 됐다가 회복할 때 한 3년 정도 상승하는 게 평균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 160%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 2배 반 정도 주가가 올랐다는 100년의 평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은 매번 하지만 지나고 나면 똑같다. 항상 왜냐하면 다 기업 가치대로 가고 경기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뭐 최대 위기고 뭐 이번엔 대공황이고 이번에는 뭐 어떻고 또 다음 좋아질 때는 또 이번이 뭐 사상 최고 무슨 막 신경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매번 있어 왔던 얘기다. 저 막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2011년이었나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 모든 금융 이론의 기저가 흔들린다. 근간이. 왜냐하면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이 결국 미국 국채였는데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론상 존재하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온 것처럼 막 이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요만큼 그냥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말은 또 상승기에도 또 그렇게 이제 한 뭐 내년이나 뭐 후년에 완전히 진짜 막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뒤에도 그때는 또 좋다고 이번만은 다르다고 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고 기업 실적, 경기 이런 장기적인 사이클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우량 기업 이런 데다가 좀 이 주식을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고 잊어버리시면은 아니면 좀 몇 개 성향으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고 이렇게 좀 장기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아주 길게 보면 어쨌든 경제는 성장하고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 지수는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오르더라. 그냥 GDP는 전체 총 생산인데 주식 시장에 상장된 거는 그 중에 상장사라 그러면 그럼요. 완전 뭐 신용이 좋고 클래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요. 또 이제 지금은 더 좋은 게 뭐냐면 불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 한 뭐 이미 이제 물론 주가를 보면 선반영해서 리만 사태 아니 죄송합니다. 리만 사태는 10년 전 제가 좀 이 오래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3월 달에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주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좀 선반영됐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년 뭐 이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내년에
정말 이제 기저효과로 수출도 늘고 기업이익도 늘고 네. 이런 시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리스크가 좀 적다. 뭐 세상 일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기다. 좀 장기적으로 예. 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중국 경기가 내년엔 올해보다 무조건 좋을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좋을 거다. 우리나라 경기도 올해보다 네. 좋겠죠. 이렇게 네. 코로나19에 지금 실업도 많고 지금 안 좋은데 음. 경기 살리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미국이 민주당이 2.5조 달러를 지금 뭐 2.6조 달러, 막 2조 달러에서 막 그 정도를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려고 그러고 네. 민주당은 뭐 1조 달러 미만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1.5조 달러 이렇게 합의를 중간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을 미국이 또 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업이익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내년에 좀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나. 기업이익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사야죠. 기회죠. 근데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네. 길게 보면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그렇게 놔두질 않죠. 놔두질 않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물론 내년에 시장이 뭐 너무 많이 오른다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지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리스크가 굳이 그래도 우리가 늘 틀리지만 네. 또 단기적으로 제가 또 지금 센터장이다 보니까 네. 몇 달 또 예측해 드려 보면 네, 네. 일단 10월은 오늘도 올랐지만 첫날부터 올랐지만 제일 큰 변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 실적이 나오는 달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라 그러죠. 네. 한 분기가 끝나고 나면 실적 발표들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쭉 발표를 하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10월은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한 초까지 계속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닝 시즌에 역시 언택, 다차 산업 관련 뭐 이런 그린 관련 이런 쪽이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계속 이제 육성을 하니까 3분기 실적도 거기가 좋을 거고요. 그래서 네. 주가가 또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고 그래서 네. 10월은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좀 회복을 하지 않겠나. 네, 네. 100%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11월은 또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거는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익 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손해 보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실제로 손해 보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10월 하순, 뭐 11월 이때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12월은 대주주 3억 이상 그 맞아. 이슈가 그것도 있어서 있잖아요. 네. 이제 개정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래서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11월, 12월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네. 변동성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 좀 시장이 안정하죠. 좋아지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네. 좀 장기 투자해야지 하고 네. 투자하신 거는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기로 뭐 한두 달 이렇게 매매하신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은 뭐 10월 중에 좀 네. 차익 실현했다가 오르면 아니면은 좀 사봐야겠다 하고 돈이 그러면 좀 그렇죠. 있으신 이틀 정도 분들은 참았다가 네, 좀, 11월, 네. 12월에 뭐 이렇게 꿀렁꿀렁 할 때 예. 그때 근데 장이. 이게 제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네네.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뿐이 아니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저희 네.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상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정도로 보고 있고 11월, 12월에는 한번 조금 조정이 있을 수 네. 있다. 추가 조정이.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다시 상승장이 오는데 그때가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참고로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표를 보면 내년 1분기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가 납니다. 요게 제가 해갖고 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12%. 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1분기가 마이너스 1.8, 네. 2분기가 마이너스 20%였는데 네. 내년에는 다 플러스로 이제 전환하는데 특히 2분기가 가장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가장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 내년 2분기쯤 되면 네. 치료제 뭐 백신 다 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 네. 그럼 우리 수출도 상당히 정상화되고 어.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언택뿐이 아니고 일반 수출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아지면 뭐 시장이 안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적 예상치 같은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실적 예상치는 애널리스트가 예, 그 예, 회사 예, 가서 기업 ERP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죠. 아 진짜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내부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건 내부 정보인가요? 예, 그럼요.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막 순위가 쭉 나오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투표하고 막 해서 이 친구가 제일 실적 잘 추정한다. 막 순위가 쭉 나와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저희 여기 내보내는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 많은데 경력도 많고 아주 그 분야의 베테랑들이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만 20년 했다. 무슨 5G만 뭐 통신만 뭐 20년 했다. 막 이런 친구들은 자기 모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수익 추정을 할 때 A라는 아까 무슨 반도체 회사에 가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두 개밖에 없지만 그냥 많이 있다고 치고 A라는 데 B라는 데 C라는 데 다 가봤는데 다 자기들 계획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시장보다 매출액이 더 크겠죠. 막 1.5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 그냥 하면 맨날 틀리죠.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점유율 계산도 하고 단가 계산도 하고 자기들이 수익 추정을 다 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애널리스트가 항상 제일 잘 맞춘다.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에 표를 주는 거죠. 주가도 잘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어떻게 이 지금 어닝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냐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실적 발표를 추정치를 발표하는 증권사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합쳐서 블룸버그라는 데서 그걸 다 합쳐갖고 평균을 내줍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예, 그게 컨센서스예요. 거기 나오는 예, 값이? 그 평균치. 예. 그래서 애플에 대한 컨센서스는 얼마다. 그래서 그거 터미널이 그 회사마다 다 있구나. 예, 삼성전자는 얼마다. 또 경제 성장률은 심지어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집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뭐 2.1이다. 뭐. 그 나왔던 거 다 합쳐가지고 거기 지금 말씀드린 아까 저기 2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내년에 우리나라가 12.3이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래서 맨날 이 자료 출처에 블룸버그 하나금융투자가 같이 써 있는 게 블룸버그 거를 넣어주고 그리고 저희 또 추정치 넣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목소리다 이 얘기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더 나오냐 이런 건데 저희들이 애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언택 관련된 성장주들의 실적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서 실제로 추정치도 좀씩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게 딱 발표 나면은 이거 거기 이제 추정치 평균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나올 거야 했던 것보다 잘 나오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고. 그 주가 더 올라가고 그 어닝 쇼크고. 안 나오면 쇼크고.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어닝도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또 이제 그 CFO 그러니까 이제 재무 관리 담당 임원이 인터뷰하면서 요번에도 이렇게 잘 나왔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는 4분기에는 더 나올 것 같다. 아니면 뭐 요번엔 잘 나왔지만 예외적인 경우고 4분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 시간 외에서 저희는 장외 거래가 없지만 미국은 시간 외에 많이 거래하니까 시간 외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발표하고 올랐다가 인터뷰하면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닝 시즌은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결국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은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량 4차 산업 주식은 4차 산업혁명이 계속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어닝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저 갑자기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니 그 겸손의 말씀. 아니요 그 저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스피 추정치라는 것도 그럼요. 그럼 그 이익들을 다 합치면 그럼요. 그럼 이 코스피 추정치가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예상 PER 그래서 항상 모든 가격 이 시장에서 가격은 이익 추정치나 자산 가격 이 자산의 추정치를 갖고 밸류에이션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을 PER을 얼마 그거 다 더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닝이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12% 증가하면 이익도 거기에 또 연동해서 얼마가 증가 전체 이익가. 센터장님이 감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건 감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제가 그냥 한 두세 명이서 하겠죠. 저희 연구원 80명이서 저희들이 그거는 뭐 조금 아니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잠깐 또 광고하면 저희
하나TV에 오시면은요. 네. 저희가 아침 7시 반부터 그 전부터 네, 나와갖고요. 우리 연구원들이 네. 정말 힘들게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보면 좀이라도 좋은 정보 드릴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TV에 가시면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처음 주식을 대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주식을 좀 외람되지만 제가 건방지지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예. 저는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가치,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하나씩 이 기업 실적, 기업 가치를 보는 방법. 우리가 기업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가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순자산이 얼마라고 나왔고 이익이 얼마라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 주가가 얼마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좋아졌다는데 얼마까지 오르는 거야? 예. 이런 판단 근거가 있었잖아요. 기준이. 판단의 근거. 기준. 예. 그거를 이제 또 외람되지만 워렌 버핏이 하던 방법을 갖고 한 번씩 한 시간씩 저희들이 네네. 해볼 생각이죠. 네. 오늘은 이제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그 주식 투자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단타 치는 것보다는 망할 확률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아예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네. 갖고 있는 순현금, 자산 중에서 네. 순현금, 순현금이라는 거는 총 현금과 예금 뭐 이런 유가증권 이렇게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중에서 거기서 차입금을 뺀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아 있는 회사의 돈인 거죠. 네. 뭐 공장 뭐 이런 거 말고 기계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그냥 은행에서 아니면 유가증권 채권 시장에서 팔아갖고 다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거. 네. 이 순현금, 아. 순현금이 주식 순현금. 총액에 비해서 예. 1.5배 이상 되는 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 아니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예. 지갑에 예. 10만 원 들어 있는데 예, 예. 이 지갑 가격이 5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5배니까 한 7만 원. 6, 7만 원 되는 거죠. 7만 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최악의 영업 상황이 안 좋아져도 예. 뭐라고 청산을 해도 예. 그냥 그 돈을 찾아오면 되니까 그쵸. 손해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예. 요즘처럼 지금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이 언택 기업들은 지수가 한 지수로 얘기하면 3,000 되고 네. 원래 전통적인 기업들은 지금도 뭐 1,500 이렇게 1,600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네. 이렇게 소외된 기업들이 있는데 워렌 버핏도 처음 투자하실 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1960년대 쇠퇴해가는 섬유 회사였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그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싼 가격에 인수해서 보험사를 인수하고 그다음에 보험사에 있는 또 그 돈 합쳐갖고 일리노이 뱅크 은행도 인수하고 신문사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계속 오늘날에 1년에 수십조의 이익을 내는 버크셔 해서웨이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를 만든 거죠. 네.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버클 얘기하면 회사에는 약간 뭐 투자 회사 겸 지주 회사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원래는 섬유 회사였는데 네. 돈이 많고 영업 그럼 본업은 이제 안 하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그쵸. 영업 적자를 내던 60년대 쇠퇴해 가던 섬유 회사예요. 이거를 인수해 가지고 이거 안 하던 거 그 돈 까먹는 거 잘라 내버리고. 예, 사업을 이제 투자 회사로 바꿔버린 거죠. 워렌 버핏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미국에서 네.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죠. 우리보다는 네, 네, 네. M&A 같은 게.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순현금, 현금에서 차입금 뺀 거. 네. 그러니까 남의 줄 거 빼고 갖고 있는 순수한 내가 언제 찾을 수 있는 그 순현금이 시총보다 많은 기업들을 제가 한 5개 정도 가져왔고요. 네. 이제 그걸 하나 예시죠. 이걸 단기적으로 유망하다. 이거는 네. 절대 책임 못 지는 얘기고. 그렇죠. 이게 하지만- 그만큼 싸다는 거는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는 절대 이게 빨리 오른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성장주만 갖고 있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네.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나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지만 그거보다 언젠가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네. 바닥은 좀 다지고 네. 충분히 빠져 있고 네. 앞으로 좀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년 뒤에 경기가 정상화되고 그 어느 시점이 되겠지만 네.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중에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시를 가져온 거고요. 네. 이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5개를 제가 이제 어. 제일 큰 거를 뽑아왔어요. 네. 첫 번째는 신도리코. 신도리코 이건 들어봤어요. 예, 신도리코는 우리가 다 뭐 사실 이 기업들은 웬만하면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재미는 없는 기업. 신도리코. 신도리코가 뭐 하는 회사냐면 복사기 만들고 예. 이 프린터기 만들고 복합기라 그래서 요즘에는 뭐 팩스 뭐 이 저기 모두 보내기도 네. 하고 뭐 팩스 같은 것도 같이 다 같이 하는 이제 복합기라고도 하고요. 예.
요즘에는 신도리코 같은 데는 제록수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양분하고 있는데 잉크 토너도 또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소모품이니까. 네, 그걸 계속 이제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걸로 돈 많이 벌어서 또 인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좀 프린터를 덜 하고 옛날에 비하면 그죠. 직접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지금 주식의 시가총액이 2,389억. 그죠? 네. 2,389억인데 순현금이 얼마냐면 6,416억. 6천억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6%예요. 그러니까 3배가 되는데 3배. 네. 이 회사가 또 문제는 이 5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 적자가 났어요. 그 여기 영업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웬만큼 까먹어도 이렇게 많은 현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이 저희들이 시총 대비 순현금으로는 지금 현재 상장 기업 중에 최고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은 순으로 5개 저희가 뽑아왔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이 조건 중에서 저희들이 지주회사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또 여러 가지 좀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이제 했고요. 신도리코는 어쨌든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이 5개 중에 유일한 기업이라서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져서 무지막지하게 현금 갖고 있다. 2배 이상 갖고 있다. 그런 거고요. 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반 안 되죠. 예, 6천억 갖고 있는데 2천억이니까. 하여튼 2,300억, 2,400억인데 6,400억이니까 뭐 2배도 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철강. 철강. 예, 한국철강은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철근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철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돼요. 이제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적자도 안 나고 올해 이익 기준으로 PER도 한 6배 정도, 6.7배. 이익 가치, 수익 가치로도 비싸지 않죠. 시가총액은 2,259억인데 순현금은 3,800억. 그러니까 한 1.8배 정도 많다. 이런 회사가 있긴 있네요. 재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외람 때 좀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런 주식들은 사실 거의 이 자리에서는 거의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런 주식들 좀 섞어서. 근데 이런 거 한국철강은 손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이거는? 그 아래 대원산업도 비슷합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뭘 만드는 회사냐면 자동차용 시트,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해외에서도 같이 생산하고 이러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현금은 2천억 정도. 1,900억. 1.9배가 많은 거죠. 1.9배가. 작년 PER로 하면 5배. 이익 가치로 해도. 근데 올해는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다 이익은 260억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280억대. 그렇기 때문에 작년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PER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차가 좀 안 팔려서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화된다. 그러면 수익 가치로도 너무 싸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현금 1,900억 갖고 있는데 주식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죠. 그 대원산업이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화성산업. 대원산업. 대원산업. 이거 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한번 그거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왜냐? 안 움직입니다. 남들 막 30%씩 오르는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제자리에 있는 거죠. 안 움직여요. 거래도 없고 미치는 거죠. 내가 주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식에서 이익 날려고 그랬지.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지. 이거 내가 왜 막 옆에 이익 났다 그러는데 이런 이제 기업의 가치를 소외되어 있는 주식을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을 밸류 투자,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가치 투자, 밸류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첫 번째가 인내력이거든요. 인내력. 인내력. 그래서 와이프가 당신은 주식한다면서 오르지도 않는데 막 이런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막말로 주가지수 3,000포인트 가도 얘는 제자리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서 야, 너 주식한다며? 야, 지금 요즘 막 난리던데 어떻게 됐어? 정확하시네요. 난 제자리야. 이런 거죠. 이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버핏이 이런 주식을 투자해서 또 많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절대 저평가를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화성산업은 건설회사. 화성산업.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영업하고 있는
건설회사고요. 네. 이 회사도 역시 1,500억이 시가총액인데 네. 순현금은 2,300억. 그래서 1.5배 정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형전자는 네. 콘덴서 만드는 회사예요. 콘덴서도 콘덴서도 마찬가지. 그 뭐 전자 제품 이런 데 보면 안에 콘덴서가 이게 회로기판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콘덴서라는 건데 네. 콘덴서가 삼화 콘덴서하고 네. 삼형전자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대부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회사들이 영업이 불안한 회사들이 아니고 네.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과장기업.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가치주라고만 보통 안정적 영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성장하기 때문에 네. 성장도 안 돼. 꾸준한데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야 되고 근데 네. 요즘처럼 코로나 이럴 때는 마이너스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대 저평가로 와서 삼형전자도 콘덴서 만드는 IT 업체인데 1,600억 시총에 2,489억 그러니까 1.5배 정도 역시 이렇게 네. 순현금을 더 갖고 있다. 요거 이제 이외에도 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일단 네. 가장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는 신도리코, 그러니까, 한국철강, 예. 대원산업, 화성산업, 삼형전자. 예. 예. 이런 회사들이 죽어도 안 움직이는 회사다. 제가 이제 약간 뭐 위로를 드린다고 할까요? 네. 이런 회사들에 대한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네. 버핏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얘기할 때 이 정말 적절한 얘기를 또 네.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네. 부자가 되는 비결이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부자 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네. 딱 두 가지. 네.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네. 투자하고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러면 복리로 계속 이익이 그러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원칙. 네. 첫 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킨다. 말장난.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끝까지 손해 보지 않는 투자만 하면 결국 복리기 때문에 이익이 나.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재미는 없지만 네네. 길게 가면 이 시장은 계속 인기가 돌거든요. 네. 지금은 당연히 다음 성장주가 최고예요. 무슨 은행주도 안 되고 뭐 이런 가치주 현금 많은 주식 안 되고 네.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동차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네. 수소 경제 한대니까 지금 성장이 붙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네. 성장이 없다면 자동차도 계속 끌고 있었을 거예요. 철강주처럼. 지금 한국철강 얘기했지만. 지금은 돈보다 성장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럼요. 지금은 제로 성장, 제로 금리 시대고 성장을 시키려고 계속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많고 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주 시대죠. 당연히 성장주 풀이면 붙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가 네. 대장이고 바이오가 대장인 거죠. 네.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대장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정상화 되잖아요, 경기가. 네. 그러면 금리도 오르기 시작하고 네. 여러 가지 영업 상황도 정상화되고 네. 이러면은 이제 이런 주식들이 너무 싸네. 어차피 실적도 회복하는구만.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막 현금이 1.5배 더 많아 이건 너무하지. 네. 금방 50%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손해 보지 않고 있다가 50% 먹으면은 뭐 30% 먹으면은 네. 표현이 먹는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 센터장님께서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수익이 나면 네. 또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을 또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계속 손해 보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익 증가, 성장이 예. 흔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렇죠. 또 유동성의 매력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마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러면 현금 갖고 있으면 금융 수익이 늘죠.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성장률은 다들 나오니까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장을 유지하려면 자본 조달이 필요해지는데 그럼요. 자본 조달 비용이 또 올라가는 시대가 오면은 그래서 경기가 정상화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네. 또 지금 소외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제자리로 지금 회귀하고 네. 저평가를 좀 해소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외롭고 네. 견디기가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초보 투자가 분들은 공부도 하실 겸 네. 이런 주식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주식이나 지금 금융지수나 철강주나 네. 뭐 이런 석유화학도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했지만 뭐 석유화학 중에 저평가된 거라든지 네. 아까 여기 지금 이 기업들은 이 기업도 좋다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이 영업이 안정돼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기 어려운 회사들. 네. 이런 아니면 여기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안 망하겠죠. 네. 하여튼 그런 기업들 중에서 조금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20-30% 좀 갖고 가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안 오르지만 안정적인 회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 순현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 가치. 수익 가치. 그러니까 이익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성장주 컨셉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그러나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하나TV 네. 놀러 오십시오. 네. 오늘 하나TV로 댓글 달아주세요. 예. 하나TV 좌표를 밑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가서 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죠. 하나TV, 제가 하나TV에서는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 애널들이 매일매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이제 어떤 뭐가 이렇게 이벤트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평상시에는 잘 이제 출연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하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매일매일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매일매일 투자 매매하라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 용이라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드리니까요. 절대 단기 매매를 저희들이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조금 이게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주식을 사라, 이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비중을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한번 이 기회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